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 주였습니다. 언제나 겨울은 그러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눈에 놀랐고 강추위에 놀랐는데요. 겨울과 관련된 알아야 할 상식, 지켜야 할 일들이 이번 주 뉴스를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차량에 눈을 치우고 운행해야 하는 것과 독감 예방주사가 5세 이하 어린이들에게 의무화되었다는 소식 등이었는데요. 하지만 강추위 속에서도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으려는 의회의 움직임은 바빴고 이민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추위를 녹였습니다. 먼저 이번 주 눈 소식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일대 눈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새벽부터 내린 눈은 오늘 오후까지 최고 6인치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뉴욕시에 3에서 5인치, 북부 뉴저지 최대 6인치, 코네티컷에도 최고 4인치의 눈이 쌓이는 등 뉴욕 일대가 눈폭탄을 맞았습니다. 갑작스런 눈폭풍으로 인해 오늘 하루 출퇴근 시간에 미끄러운 도로와 지연되는 대중교통으로 혼잡을 빚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어제부터 시작한 기차와 버스 정액권을 양쪽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크로스 어너링을 오늘 자정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항들은 오늘 오전 활주로를 일시 폐쇄했다가 오후 들어 정상적으로 운행을 재개했으며 현재 1시간 정도 지연착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눈은 그쳤지만 오늘 밤까지도 간간히 눈비 소식이 전해져 일부 해안가 지역에는 쌓인 눈이 녹아 홍수 피해가 날 수 있다고 해당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추운 날씨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 뉴욕 일대 최저 22도, 내일은 최저 21도, 목요일엔 16도까지 떨어지는 등 이번 주 내내 한파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N 뉴스 주성은입니다. 서류 미비자 학생들이 양질의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드림 액트 법안. 이 법안은 뉴욕주 의회에서 3년 동안이나 계류되고 있습니다.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뉴욕주 하원 의원들이 힘을 모으고 있는데요.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랑킴 뉴욕주 하원의원은 오늘 뉴욕 플러싱에 위치한 지역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에는 의회에서 계류 중인 드림 액트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드림 액트 법안 통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서류 미비자 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 조건이 주어져야 한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뉴욕 스테이트 하원에서는 이미 이렇게 3년 동안 패스했는데 지금 사원하고 주지사에서 3년 동안 지금 패스를 못한 거를 이번에는 꼭 할 수 있게 지금 우리 메인 스폰서 하원 모야 하고 다른 하원들 모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이렇게 미팅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프란시스코 모야와 릴리 로직 뉴욕주 하원의원도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상급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만 하는 서류 미비자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드림 액트 법안 통과가 꼭 필요하다고 한 입을 모았습니다. I think this is the year that we have the ability to make sure that we can get the DREAM Act passed and really have a great effect on the young college-bound immigrant students who want to have the ability to go to college. 민권센터 정승진 회장은 드림 액트가 시행되면 2,500만 달러라는 예산이 소요되긴 하겠지만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인적 자원이 형성될 것이라며 드림 액트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뉴욕 스테이트 드림 액트에 들어가는 그 비용은 사실 굉장히 조금 아주 적은 액수에 불과한 것이고 또 이런 투자로 인해서 우리 주가 장래에 이 받아들일 그런 Return on Capital Investment 차원에서 생각을 해도 이것은 충분히 통과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욕주에서 드림 액트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서류 미비자 학생이 14만 6천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드림 액트 법안 통과로 인해 서류 미비자 학생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대해 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한류의 열풍과 교민수의 증가로 이제 뉴욕 이런 초중고에서 한국어 수업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장면인데요. 플러싱의 한 초등학교는 아예 교과 과정 자체를 한국말로 진행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플러싱에 위치한 공립초등학교 4학년 수업 시간. 한국인 교사가 한국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은 한국어로 발표를 합니다. 삐뚤삐뚤 한글로 수업 내용을 적어 내려가고 이내 줄식작을 지어 앉더니 유창한 한국말로 토론도 합니다. 그리고 현우가 영서는 교실 곳곳에 빼곡히 붙어있는 한글 메모장. 책상 모퉁이엔 자신의 영문으로 쓴 중국 이름 옆에 한국 이름도 같이 붙어 있습니다. 플러싱 PS32 초등학교는 동부에서 유일하게 한국어와 영어로 이원 언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학년에서 한 학급씩 공립학교 교과 과정을 절반은 한국어로 절반은 영어로 수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와 학교와의 밀접한 교류, 그리고 학생들은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습니다. We have a lot of parent involvement now of our Korean parents because of this program. They feel welcomed in the school and they feel comfortable being part of our school community, which is lovely. Over time, the teachers as well as the students and the parents have infused the cultural piece into our school community at large. 지난 1999년부터 한국어 보급을 위해 뉴욕 지역의 한국어 채택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인 뉴욕 한국교육원에 따르면 올해 뉴욕 지역에서 한국어 과목을 채택한 학교는 총 23개 학교. 지난해 16개 학교에서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교육원은 한국어 채택 학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교사 양성 시스템 구축, 정규교사 임용 확대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앞으로 2달 후면 2013 회계연도에 대한 세금 보고가 시작되는데요. 내년부터 새로 추가되거나 종료되는 세금 규정이 생겨 꼼꼼히 살펴본 후 세금 보고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4년 세금 보고부터는 기본 공제, 즉 스탠다드 디덕션 액수가 일제히 인상됩니다. 개인의 경우 6,100달러에서 6,200달러로, 함께 세금을 보고하는 부부의 경우에는 12,200달러에서 12,400달러 등으로 각각 오릅니다. 인적 공제도 3,900달러에서 3,950달러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개인 연소득 37만 6,700달러 이상이거나 부부 연소득 42만 7,750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소득세액 환급의 한도액은 1명의 자녀를 둔 가구는 3,304달러까지, 2명의 자녀를 둔 가구는 5,460달러까지이며 3명 이상은 6,143달러, 그리고 무자녀의 경우에는 496달러로 올라갑니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오바마 케어에 따라 2013년 세금 보고 시 의료 관련 세법이 달라지므로 병원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병원비가 65세 미만인 경우 조정 후 연소득 AGI의 7.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았으나 기준선이 1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65세 이상의 경우는 공제 기준이 AGI의 7.5%로 유지됩니다. 개인소득 20만 달러 이상, 부부 합산소득 25만 달러 이상인 납세자는 메디케어 세금이 0.9% 더 늘어나게 됩니다. 연방국세청 IRS는 지난 10월 연방정부 셧다운의 영향으로 세금 보고 시기가 예년보다 1주에서 2주 정도 늦어져 시작일은 1월 28일에서 2월 4일 사이가 되고 마감일은 기존과 같이 4월 15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여러 민족이 모여 사는 뉴욕시에서 통역과 번역 제공이 의무화됩니다. 시정부의 각종 검사를 받을 때 통역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어제 사라 곤잘레스 시의원이 발의한 사업주 권리 장전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에 의하면 시정부 각 기관이 각종 업소를 검사할 때 업주의 요청에 따라 해당 언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보호국과 보건국, 빌딩국 등은 특정 업소의 업주가 요구하는 언어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특히 라이센스와 각종 퍼밋 등의 신청
수령과 갱신 업무에도 통역이나 번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곤잘레스 의원은 뉴욕시의 많은 이민자 커뮤니티는 소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부 검사 과정에서 제대로 소통이 안 돼 부당한 규정 위반 티켓을 발부받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를 받는 업주나 각종 라이센스 신청자의 언어로 검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시장의 서명을 받은 뒤 120일 이후부터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소방국의 사고 현장 출동 시간, 감독 기준을 강화한 조례안과 새로 지어지는 공영 또는 사설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조례안 등 총 15개의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모두 승인했습니다. 주택가격 하락으로 헐값의 주택들이 시장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는데요. 주택 소유주들에게도 은행에게도 모두 유익한 윈윈 전략이 나왔습니다. 뉴욕주 재정국은 주택 소유의 가치보다 남아있는 모기지가 더 많은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인상분 공유 담보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이나 모기지 융자 회사 등이 주택 소유주의 모기지 원금을 삭감해주는 대신 해당 주택의 시장 가치가 오를 경우 인상된 부분의 일부를 소유하는 제도입니다. 은행의 소유 지분은 인상분의 절반이나 삭감된 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 중 작은 것으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시장 가치가 50만 달러인 주택 소유주의 모기지 잔액이 60만 달러일 경우 은행은 10만 달러를 삭감해 소유주의 상환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주택의 가치가 60만 달러로 오를 경우 은행은 인상분의 절반인 5만 달러의 지분을 보유하게 됩니다. 다만 소유주가 주택을 매각할 경우에만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압류 방지 프로그램 혜택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는 이 프로그램 시행으로 압류 위기의 주택 소유주를 구제하고 압류로 인한 은행의 손실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45일 동안 이 프로그램에 대한 여론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정부기관뿐 아니라 우체국이나 차량국에 줄을 서서 장시간 기다리던 모습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업무 처리가 늘어나면서부터인데요. 뉴저지 차량국에서도 대기 시간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로다이 차량국에서 지난 7월 업무 처리를 위해 기다리는 평균 대기 시간은 54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평균 대기 시간이 30분으로 크게 단축됐습니다. 또 버겐 카운티 웰링턴 사무소는 지난 7월에서 최근까지 5개월 사이 평균 대기 시간이 37분에서 21분까지 축소됐습니다. 퍼세이 카운티 웨인 차량국은 지난 7월 31분이었던 대기 시간이 최근 29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차량국 대기 시간이 줄어든 것은 운전면허 갱신 등 업무를 온라인화했기 때문입니다. 차량국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1964년 12월 1일 이전 출생자는 운전면허 갱신 시 직접 차량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차량국의 조치는 약 50만 명의 운전자들이 대상이 됐습니다. 더구나 지난 10월부터는 약 600만 명에 달하는 거의 모든 뉴저지주 운전자들에게 온라인 업무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량국 대변인 앨리스 코페이는 인터넷으로 각종 업무를 처리하는 온라인 서비스가 본 궤도에 오르면서 이용자 대기 시간이 빠르게 줄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시간 감축뿐 아니라 각종 서비스를 늘려 이용자들의 편의성 극대화에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카지노 설립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내세우며 긍정적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우려의 시선도 만만치 않은 가운데 추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하원 감시 규제 및 도박위원회는 내일 있을 청문회에서 일명 뉴저지 카지노 확장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주의회 제37선거구 발레리 허틀 하원 의원과 제38선거구 커니 와그너 하원 의원 등이 지난해 1월 공동 발의한 관련 법안은 그간 주하원 소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 법안에는 버겐 카운티 카지노 설립과 함께 애틀랜틱 시티 이외 지역으로 카지노를 확장하는 데 대한 당위성을 조사 연구하는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버겐 카운티에 카지노가 들어서면 북부 뉴저지와 뉴욕의 갬블러들의 참여가 늘어 세수 확장이 기대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때문에 이번 논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되면 버겐 카운티 카지노 설립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뉴저지 남부 지역의 의원들은 이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버겐 카운티에 카지노가 설립되면 애틀랜틱 시티의 카지노와 경쟁하게 돼 애틀랜틱 시티 카지노가 힘든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카지노 설립 예정지는 메도울랜드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매년 3억 5천만 달러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의 한국은 지금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제2인자였던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2일 전격 사형됐습니다. 북한 권력의 핵심으로 군림한 장성택은 지난 8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반당 반혁명 종파 행위자로 낙인 찍혀 끌려나간 지 나흘 만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것입니다. 이로써 장성택을 추종하던 측근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 작업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장성택을 속전속결로 사형에 처한 이유와 장성택의 처형에 따른 남북한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오늘도 한국의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의 실세였던 장성택이 형장의 이슬로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북한이 중앙 TV 방송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아나운서가 이 판결문을 읽어주는 형식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안전보위부에서 특별 군사 재판을 했다는 거고요. 그 재판 결과 북한 형법 60조를 위배한 것으로 그렇게 판결이 나왔고, 그 판결에 따라서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그 즉시 공개 처형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상당히 긴 그 판결문을 다 읽었는데 핵심은 뭐냐면 장성택이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김정은을 제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정부 전복 음모를 꾸몄다, 쿠데타를 기도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제목이 씌워졌고 재판 과정에서 장성택이 그걸 다 시인했다. 지금 북한은 그렇게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형 집행 직전에 그 장성택의 모습을 북한이 공개했는데 그 모습을 보면 왼쪽 눈 이가 퍼렇게 멍이 들어있고 수갑을 채운 양쪽 손목에도 멍이 들어있는 걸로 미뤄 봐서 장성택이 사라진 지 이제 나흘 만에 재판 받고 처형당했는데 이 나흘 동안에 그 상당한 수준의 고문을 받았을 것 같다고 다들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재판 조사를 하다 보면은 자기가 진술하고 난 다음에 지장을 찍게 돼 있는데 장성택이 좀 버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제로 지장을 찍는 과정에서 손목 같은데 멍이 들 정도로 심하게 압박을 받았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북한 정권이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장성택을 재판하고 사형을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장성택이 고분고분 따르지 않고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저항을 하다가 사형당했다.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예, 낙인 찍힌 지 사흘 만에 사형에 처해졌는데요. 이렇게 속전속결로 사형에 처한 이유는 뭔가요? 아무래도 김정은 체제가 아직은 안정되지 않은 데 따른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장성택은 김일성 때부터 김일성의 유일한 사위였고 그리고 김정일 때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리고 김정일이 사망한 후에 김정은 3대 세습 과정에서는 후견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줄 잡아서 한 40여 년 가까이 북한의 그 권력 핵심에서 활동해 왔다고 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의 이력이나 경력을 보면 당 쪽에서 일한 경력도 많고, 그다음에 이 북한의 군부에도 상당한 인맥이 구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내각 쪽에도 상당한 인맥이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거든요. 심지어는 최근에는 스포츠계까지도 장성택이 국가체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일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는 북한 사회 곳곳에 장성택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던 곳이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장성택의 사람들이 최소한 그 중간급 간부 이상만 따지더라도 수만 명 이상이 장성택에 의해서 발탁되거나 장성택을 통해서 출세를 하거나 했을 것이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직 자신의 권력이 공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성택을 숙청을 했는데 살려두면 그러면 장성택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들도 숙청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위기의식 때문에 장성택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또 다른 형태의 저항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겁을 먹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뱀의 머리를 치듯이 우선 장성택을 처형시켜 놓고 그러면 이제 구심점을 잃은 장성택 세력이 조직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워질 테니까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수만 명 많게는 수만 명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이들에 대한 숙청을 차례차례 해나가려고 하는 이 첫 출발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초스피드로 그리고 총사령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방법으로 장성택을 제거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고 박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측근들도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김정일이 정권을 잡은 직후에 1997년에 이른바 심화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김정일이 권력 세습을 하고 나서 자신의 권력을 안정화하는 과정에서 자신한테 협조적이지 않았던 사람들을 대거 숙청했던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한 2만 5천 명 정도가 처형당하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던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후에 황장엽 비서가 탈북해서 남한으로 귀향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황장엽 비서와 관련된 사람들이 한 2천 명 가까이가 일부는 처형당하고 정치범 수용소로 이렇게 이송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경우에는 황장엽 비서 때보다는 훨씬 더 클 것이고 김정일이 정권을 잡은 직후에 있었던 심화조 사건보다도 그 규모가 더 클 수 있다고 하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한 2, 3만 명 이상은 처형 또는 정치범 수용소 감금이라고 하는 이런 숙청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그것도 그냥 평범한 주민들이 아니고 다 당이나 정부 또 내각 이 군에서 상당한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꼼짝없이 그냥 숙청 당하고 있을 것이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요. 북한 체제가 워낙 김정은 1인 지배 체제로 확고하게
지금 작동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 장성택을 숙청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삼지연 그 백두산에 있는 삼지연의 김정은과 함께 8명이 모였다는 것 아닙니까? 김원홍 고위부장을 비롯해서 이 사람들이 또 당이나 군이나 정부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장성택 세력이 일부 저항을 하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람들이 대거 차례차례 숙청되는 이런 절차는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그렇게들 전망하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얘기입니다만 김정은의 부인인 리설조와의 스캔들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상식적으로 봐서 좀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성택과 이설주가 무슨 불륜 관계였다. 그래서 그것이 발각이 돼서 이번에 죽었다. 네. 이제 이런 식의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이 탈북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저는 그건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하수 관현악단이라고요. 김정일, 김정은을 위한 일종의 기쁨제와 같은 이 악단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좀 음란한 이런 동영상을 제작하는 데 연루돼서 지난번에 9명인가 공개 총살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리설주도 이 은하수 관현악단 소속으로 일을 하다가 김정은과 결혼을 한 사이니까 은하수 관현악단의 공개 처형 과정에서의 그러한 추문이 뭔가 리설주에도 좀 연관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이 은하수 관현악단이라고 하면 장성택도 은하수 관현악단과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고위직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이제 여건에서 그런 불륜설까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만 제가 보기에 그것은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실제로 오늘 북한이 발표한 판결문에도 호랑방탕한 생활 이렇게는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무슨 성추문이라든지 여자 관계라든지 이런 식으로 처음에 씌워졌던 제목 중에서 여자 부분들은 비교적 이 감명하게 처리가 된 걸로 봐서도 그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몰고 가는 것은 그렇게 적절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장성택이 남북 경협 관계 등에도 관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택의 처형으로 남북 간의 경협 관계 문제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장성택이 대한민국에 방문한 적도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좀 민생을 좀 챙기는 온건파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과 같은 이 1인 지배 체제 하에서 장성택이 무슨 심각한 노선 투쟁을 하다가 제거됐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과도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성국 박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국의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와 장성택의 처형에 따른 얘기 함께 진단해봤습니다. 장성택의 처형을 놓고 여러 가지 의문과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장성택이 체포돼 끌려가는 사진과 그의 제목을 조목조목 적시한 당 정치국 확대회의 결정서를 공개했지만 오히려 궁금증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북한의 폐쇄성 탓으로 진실은 상당 기간 흘러야 드러날 전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빼곡히 들어선 검은 우산 사이로 빗줄기는 거세지고 사람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고인을 보내는 슬픔에 잠깁니다. 지난 10일 90여 개국 지도자들이 모두 모여 애도하는 가운데 넬슨 만델라는 잠드는 순간에도 평화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는 자유를 실천했고 용서했으며 화해하면서 희망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비는 축복의 의미라고 합니다. 온 세계인들의 축복을 받으며 떠나는 날까지도 지구촌을 하나로 묶어주었는데요.
우리가 삶을 이어왔다는 사실 자체는 인생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주위 사람들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냈는가이다. 그가 한 말입니다. 내 삶도 버거운 우리 같은 소시민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 같지만 내 작은 생각과 몸짓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은 가져봅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